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테마 3번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중요하잖아요. 왜? 취득한 사람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 보유기간을 시작하는 시점, 시작할 거냐. 그리고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계산하는 마지막 날, 요게 바로 양도 및 취득 시기죠. 여기서 참고로 요때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취득 시기 보시고 취득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취득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취득 시기는요, 취득한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날짜 계산, 보유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언제부터 할 거냐, 그 시작하는 시점을 정해놨죠. 그게 취득 시기지 취득세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처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한 날이고, 상대방에서는 언제, 오늘 취득했으면 오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일반 매매 그랬어요. 일반적인 매매는 일시 매매죠. 예. 일반 매매의 경우는 실제로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잔금 주고받은 날. 잔금을 준 사람은 오늘 잔금을 줬다면 오늘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시작하는 거고, 대금을 잔금을 보였으면 받은 사람은 오늘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끝내라. 그죠? 그래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은 어떤 경우냐?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이 얘기야. 분명하지 않다. 또는 대금 청산하기 하고 나서 등기하는 게 정상인데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이에요. 이때 대금 청산일은요, 금융거래를 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일반 매매예요. 그럼 2번은 장기 할부 조건이죠.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대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주고받는 조건. 이런 경우는 매도자, 매수자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인도 건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사용해라, 이렇게 사용 수익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부한 날, 빠른 날로 합니다. 셋 중에서 빠른 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됩니다. 여러분,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되면 보상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결정해서 보상금 수령해라 이렇게 고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금, 잔금을 수령해 갔으면, 보상금을 수령했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금 청산이 끝났으니까 대금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적다고 거부를 하잖아요. 수령을 거부하면 수용 재결 절차를 가잖아요.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보상금 받는 사람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이다. 그죠? 다만 소유권의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다툼이면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요.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가게 됐다. 그런 경우는 보상금을 법원에 뭐합니까? 공탁을 했지만 지금 매매로 볼 수는 없어요. 왜? 민사소송 한참 2,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로 보겠다. 그래서 소유권 소송이 아니라면 대금 청산한 날
또는 뭐예요?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요거 다음 네 번째 많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상속받은 경우는 당연히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이죠. 그리고 증여받았다. 그때는 실제로 증여받은 날 실현이 돼야 되니까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5번 환지처분. 환지처분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받아와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끝나면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당초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환지 받는 사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옛날 땅을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은 거지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쭉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이래요.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옛날 땅을 주고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받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받기 전 토지에 원래 취득한 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초 권리 면적보다 환지처분에 의해서 받아야 될 면적이 당초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증환지라고 하죠. 증환지는 증가된 짜투리는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고 또 100평을 환지받기로 되어 있는데 90평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감소됐잖아요. 당초 권리 면적보다 감소했죠. 그래서 10평은 가만지라고 합니다. 가만지는 시행자한테 팔은 거고요. 증환지는 새롭게 취득이다.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 이렇게 발생하면 이건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증환지, 가만지가 없다면 여기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런데 단서가 나와요.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가했다. 증환지, 감소됐다. 가만지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다음. 자가건축이죠. 내가 건축물을 공사를 해서 자가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승인서 교부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용승인서. 그래서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 승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날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사용일. 그럼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았다. 그런 단서 없으면 항상 사용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7번 보실까요?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청산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건 거래 행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무효를 우리는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무효이지만 뒤에 가서 뭐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확정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보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거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많이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이 상속하고 증여, 환지처분, 그리고 장기할부 조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1번 법령이 정하는 뭐뭐뭐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할부 조건부예요. 장기할부 조건부.
장기 할부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도 건네줄 수도 있고 대금 결제 안 끝났지만 먼저 사용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죠? 빠른 날로 한다. 다음 2번 갑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랬어요. 분명하다면 당연히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한 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갑니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등록 접수일을 양도 또는 뭘로? 취득시기로 하겠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확실하다 그럼 뭐예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또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는 대금 결제 하기 전에 먼저 선등기, 먼저 등기했다. 그런 경우도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랬어요. 자,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이 됐다. 수용. 그죠? 예, 수용되는 경우는, 여러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을 제때 받았다 그러면 대금 청산한 날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 접수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대금 수령을 거부를 하면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사람이 제각각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뭘로 간다?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죠? 대금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 아니면 거부한다 그러면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만약에 대금 결제 안 했어도 등기 먼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우리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거 또는 장기 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럼 4번.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실제로 실현된 날,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5번은 상속거래네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산은 당연히 언제? 상속 개시일. 그죠?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예. 그럼 6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 토지, 당초보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환지라는 얘기죠. 예, 당초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증가된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다. 그죠? 예,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니까 다음 날.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그럼 증환지, 감환지란 단서가 없으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양도미 취득 시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로 한번 보죠.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랬죠. 과세 대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당초 권리 면적, 원래 받아야 될 면적보다 증가는 증환지고요. 감소됐다는 얘기는 감환지.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양도. 그죠?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 요 부분만큼은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다음 날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그랬는데 틀렸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 그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여기서 틀렸고, 요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양도한 걸로 보겠다. 다음 2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갑니다. 다음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말이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하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승인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예. 다음 4번. 민법 245조 1항 규정 그랬거든요. 민법 245조 1항 규정 하면 뭐냐? 이건 점유 시효 취득이에요.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 표시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점유 20년 전부터 이미 뭐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그래서 여러분, 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양도했다 얘기는 보유기간이 몇 년? 20년 보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뭐 분명하지 않다. 아니, 대금 일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에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근데 불분명하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당연히 등기등록 접수일로 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5번 등기등록 접수일.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부분은 등기등록 접수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테마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그죠?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무슨 차익? 양도차익이 나왔어요. 이때 양도차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 손실이 발생했어도 나오는 지문이 있죠. 예정신고는 하라. 그죠? 예정신고는 하라. 또 양도차익이 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부동산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그래서 나온 게 소득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죠. 종합소득은 각종 인적공제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양도소득은 공제하는 게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공제다. 그래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해주는데, 양도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250만 원만큼은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측면으로 공제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럼 지문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바로 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그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경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 중에서 과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 5 양도차익 계산 원칙. 여러분, 양도차익은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실거래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을 때, 확인이 됐을 때 한해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거죠. 대원칙이죠.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긴 하는데 예외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가 있다. 추계결정, 세무서장이 관할구역 안에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결정, 또 경정이란 건 뭐예요? 납세의무자가 신고서가 들어오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 가지고 뜯어 고치겠다. 그걸 경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무서장이 시도 때도 없이 추계결정, 경정할 수 있느냐? 반드시 사유가 있을 때만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 등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조사해 놓은 가격, 추계, 집계해 놓은 가격 가지고 수정, 뜯어 고친다. 경정. 그죠? 또 하나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아예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도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추계결정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한다?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매매 사례 가액, 그리고 감정 가액, 환산 취득 가액, 그리고 아니면 뭘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요 순서 매매 사례가액, 매, 감, 환, 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인데 이 순서가 중간에 뒤바뀌면 틀린다. 그죠?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뭐예요?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 전후 3개월 안에 인근에 그 부동산과 유사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가격을 집계해 놨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또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 3개월 또는 후 3개월 요 사이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가는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을 때는 평균액으로 갑니다. 또 환산 취득가격은 바로 뭐냐? 취득할 때 당시 가격에 대해서 적용할 때 증빙자료가 없어요. 매매 사례 가액도 없고 감정 가액도 없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한다. 지금 양도할 때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이 아니면 양도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있죠.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1번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는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데 만약에 실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 가액 또는 뭘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대신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어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실거래 가격 대신에 뭘로 취득 가격을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으면 감정 가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환산 취득 가액. 여러분 양도 가액에는 환산 취득 가격이 들어가지 않지만 취득 가격에는 환산 취득가액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가액에는 관련이 없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대신에 적용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된다면 취득 가액은 실거래 가격 등이 있어도 뭘로 가라? 기준시가 쌍방 가치실사예요. 그래서 양도 당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이 있어도 확인이 됐을지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뭘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번 양도와 취득 시,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하라? 들어갈 내용이 실지 거래 가격이다. 그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예. 다음 두 번째. 그럼 보세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뭐뭐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뭐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무엇을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지 거래 가격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 자료 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거나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거나 또는 뭐예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 즉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이 없으면 뭘로 한다?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3번. 자, 3번은요. 추계 결정하는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가격의 적용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뭘로 합니까? 전후 3개월 안에 유사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 사례, 가액. 그죠?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그와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 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평균액으로 한다. 그죠? 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까지도 없다. 그럴 때는 양도할 때 당시 가격이나 양도할 때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환산하는 거.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뭘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자 요거 맞고 4번. 4번은요. 자, 뭘 얘기하느냐? 양도하는 날 또는 취득하는 날 전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4번은 고민하셔야 돼요. 매매 사례 가액을 얘기하죠. 그죠? 매매 사례 가액. 매매 사례 가액은 그죠? 예, 매매 사례 가액은 양도일 또는 전후 3개월, 각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런 가격 등을 얘기를 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5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랬어요.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추계 결정 사유다 그랬죠. 그럼 추계 결정할 때는 가격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매, 감, 환기.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취득 가액 또는 기준시가 이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 가액, 그죠?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감정 가액, 그래도 안 되면 환산 취득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정도 정리 답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필로 했다가 지우고 해서 요거 반복해서 맞출 수 있으면 이걸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6번 볼까요? 자, 뭐뭐뭇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뭐뭐뭇도 기준시가다. 당연히 쌍방 적용. 그죠?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도 당연히 기준시가다.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데 취득 당시 가격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한다든가
감정가액으로 한다든가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럴 수는 없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쌍방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2019년 취득한 후 등기한 후 2022년 6월 15일 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 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다. 친인척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것은 짜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당한 가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경우라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인정되지만 친인척 간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거래한 것은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대요.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확인할 수 없대? 그럼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 그죠?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번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습니까?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때 매, 감, 환기 순서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그래서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틀렸네요. 환산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뭘로?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리고 나서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럼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랬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한다.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죠? 확인이 되니까 실지 거래 가격으로 갑니다. 다음 3번.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있죠? 그건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실제로 들어간 양도 비용을 실제로 인정해 주죠. 증빙자료 다 갖췄을 때 맞습니다. 4번. 취득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등기가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등기됐어요. 등기가 됐으니까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뭐한다? 포함이 된다. 여러분,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인정되지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 있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참고로 미등기는요 0.3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 0.3. 등기됐으니까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등기가 안 됐다면 1000분의 3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맞고요. 5번. 양도가액을 뭘로 합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쌍방 적용이니까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차익 계산 과정, 양도차익 가격을 결정할 때 뭘로 하느냐?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데, 그죠?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도 뭘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 필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